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시술이 탈색이거든요. 탈색, 염색 이렇게 두 가지의 시술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탈색에 대한 탈색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탈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저는 탈색을 하고 싶은데 조금 고민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이에요. 탈색이란 건 일반 자연 모발 안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고 단백질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탈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빼내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탈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발 안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색을 하면은 더욱더 모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원래는 안에가 다 채워져 있고 조금만 해도 잡아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탈색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임의라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탈색을 하면 홈케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분들은 탈색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곱슬이 심하신 분들. 곱슬이 정말 심한 악성 곱슬이신 분들은 탈색을 하는 걸 비추천합니다. 이유는 주기적으로 분명 매직을 하실 거예요. 매직이라는 것 자체가 모발의 결합을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 고데기로 피고 그 결합을 다시 붙여놓는 거예요. 아무래도 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붙여놓고 그 반복이 되다 보면 모발이 정말 많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직이라는 시술이 처음에는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 모발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찰랑찰랑 거려서 머릿결이 되게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정말 매직이라는 시술은 탈색만큼 모발을 많이 상하게 하는 시술입니다. 그렇게 많이 상한 모발을 가지고 탈색을 하면 분명히 탈색할 때도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펌 약제가 닿으면 탈색도 더디게 빠집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만약에 밝은 파스텔 톤이나 백금발 톤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모발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텨주는 모발들이 많거든요. 매직이나 그렇게 펌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탈색이 들어가면은 매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직을 대체할 수 있는 크리스탈 클리닉 또는 신데렐라 클리닉이라고 펴주는 클리닉이 있지만 매직만큼 유지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부스스해지는데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 부스스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셨던 매직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곱슬기가 많이 심하신 분들이 탈색을 하러 오시면 비추천하거든요, 솔직히. 탈색을 함으로써 기분 전환도 많이 되고 원하시는 색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겠지만 집에서 관리하시는데 정말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머리도 잘 안 마를 뿐더러 곱슬기는 더 심해진 것 같고 나는 이제 매직을 해야 되는데 탈색을 해서 매직은 안 되고 곱슬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펌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모발 손질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펌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펌이랑 매직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직은 결합을 끊어놨다가 매직기로 피고 다시 붙이는 거고 펌도 결합을 끊고 웨이브를 넣고 중화로 그 웨이브를 결합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펌 약제도 모발이 닿으면 당연히 얼룩이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룩이 완벽하게 100% 빠지기는 하지만 탈색이 다 자라고 자를 때까지 펌 시술을 하지 못해요. 세 번째, 잦은 미용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탈색을 하게 되면은 이 뿌리가 자라잖아요. 이 뿌리 탈색을 하러 2달 내로는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탈색 한 번으로 끝날 게 길러서 오시면 2번, 3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2번, 3번 무리한 뿌리 탈색의 시술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미용실 방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탈색을 하면은 머리에 색이 정말 빨리 빠져요. 모발을 잡아주는 성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염색을 덮어도 색이 되게 빨리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파스텔 톤을 정말 원하세요. 파스텔 톤이나 밝은 톤, 그런 좀 연한 톤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팁은 미용실 방문해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그 색상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하셔야지 그래도 2, 3일 후에 머리를 감았을 때 그 색감이 나와요. 근데 당일날 연한 색상을 바로 진행하게 되면은 일주일 내로 그 색이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머리를 매일 감으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뜨거운 물로 감으시면 머리 색소가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빠지는 속도가 2주 안으로는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뿌리까지 자라는 게 보이다 보니까 2달 내로는 미용실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탈색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래부터 홈케어를 잘 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탈색모는 홈케어가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나와 홈케어는 원뿔 원이다. 나는 홈케어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탈색을 하면은 모발 안에 있는 성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채워줘야 돼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보습크림을 발라주고 여름이 되면 뜨거우니까 여기를 케어해줄 수 있는 아이를 발라주잖아요. 그만큼 모발도 피부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머리도 잘 말려주지 않으면 모발이 늘어지면서 끊어질 수도 있고 홈케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 모발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모발이라고 해서 감각이 없고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서 관리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모발에 샴푸를 해주시고 트리트먼트를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준 다음에 에센스를 발라서 말려주고 에센스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시는데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탈색모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탈색모는 약산성 샴푸나 아니면 클리닉 샴푸로 샴푸를 해주시면 되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근데 탈색모는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모발도 많이 상할 뿐더러 색도 빨리 빠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클리닉 팩이나 트리트먼트 팩, 모발에 단백질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헤어팩을 골라서 머리에 방치를 해주면 됩니다. 방치는 최대 10분까지 해주시면 되고 짧아도 5분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시고 말리기 전에 조금 꾸덕한 제형의 에센스나 아니면 바르는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발라주면 좋고 그러고 말려주고 마지막에 에센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말려줄 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셔도 되지만 머리를 100% 말려주셔야 돼요. 머리를 덜 말리던지 아니면 아예 안 말리고 지내시면 머리가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끊어져요, 모발이. 근데 이게 탈색모라서 끊어지는 거지 일반 모발이었으면 끊어지지까지는 않거든요. 일반 모발을 잘 안 말리실 경우나 아니면 트리트먼트 팩을 안 해주실 경우 나중에 염색을 하려고 했을 때 원활한 염색이 안 될 수도 있고 펌을 하려고 했을 때 펌 약재가 모발이 잘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원래 기본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일부터라도 모발 케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헤어팩과 머리는 꼭 100% 잘 말려주고 다니셔야 됩니다. 5번째, 두피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 두피가 예민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아닌데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만큼 감안을 하시고 시술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저조차도 두피가 정말 많이 예민하고 금방 울긋불긋해져요. 탈색을 한다고 해서 두피까지 다 바르지는 않거든요. 1mm 정도 떼고 진행을 해드리면 훨씬 두피에 닿아지는 그 아픔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좀 안전하게 시술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를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이 뿌리가 조금 더 자라면 뿌리 탈색을 하고
만약에 밑에 전체 탈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뿌리 탈색 한 번 하고 전체 탈색을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루에 머리를 뿌리 탈색하고 한 번 헹구고 전체 탈색하고 2번 헹구잖아요. 그럼 전체 탈색하고 이제 염색을 덮겠죠? 그런 뭐 단무지 색으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염색을 덮을 그때 2번 이미 헹궈버렸고 두피가 많이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염색을 해도 따가움은 어느 정도는 분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민하게 많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 그럴 분들은 탈색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많이들 겪으시는 아픔은 약간 따끔따끔하고 좀 화한 느낌?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염색만 해도 두피가 뜨거워지고 뾰루지가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은 탈색을 할 때 정말 조심히 두피를 1cm 떼거나 아니면 1mm라도 떼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거라도 저는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탈색이라는 시술 자체가 되게 위험한 시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변만 봐도 탈색이 잘못 들어가면 모발이 다 끊어질 수도 있고 다 녹아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색이라는 시술은 작업자들한테도 쉬운 시술이 아니고 어렵고 되게 위험한 시술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시술이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만 가야겠다라는 걸 파악을 한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과하게 탈색을 진행하실 경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상담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듯 탈색은 정말 시술을 많이 하신 선생님과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잘 찾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가장 많은 고객님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액이에요. 탈색을 하게 되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크기는 커요. 기본적으로 염색은 그냥 염색만 하면 끝이 나지만, 탈색은 또 한 번 하면 안 되고 2번, 3번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뿌리가 자랐으면 뿌리 탈색도 하고 밑에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해야 되고, 또 탈색만 하면은 모발이 상하니까 클리닉도 같이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게 많은데 아무래도 금액 부담이 많이 크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께서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렴한 곳은 피해 주셔야 돼요. 어쩌면 저렴한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약재가 조금 더 저렴하던지 아니면 전문적이지 않다던지, 그런 곳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가의 탈색약이나 고가의 염색약을 쓰면 절대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금액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은 웬만하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기를 보류해두고 조금 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요즘에 탈색 시장이 정말 많이 커져서 그렇게 못 믿을 만한 곳이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희 매장도 하고 있는 수험생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 휴가철 이벤트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찾아오는 미용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벤트가 있는 곳이 다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벤트가 있으면 그 선생님의 게시물이라든지 SNS를 잘 찾아보시고 이 선생님이 정말 탈색에 대한 시술을 많이 하셨었구나 라는 캐치를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단점인 부분을 알아봤는데, 단점만 말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탈색에 대한 장점도 준비를 해왔습니다.